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52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1월 1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2월 21일입니다. 오늘 명식 이민년 개축월 경오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경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경금일간이 되겠고,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축월이 되겠습니다. 경금이 축월에 태어났을 때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주를 볼 때 1번 일간을 본다, 2번 월령을 본다, 3번 격국 사주의 짜임을 본다. 이것이 순서가 되는데, 오늘 경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경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7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는 금이 되겠습니다. 경금이 되는 것이고,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금의 기운은 우리가 숙살지기라고 해서 조금 차가운 수의 기운, 냉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조금은 서리빨 같은 조금 좀 오싹한 기운을 갖다 축살지기, 즉 가을의 기운이 바로 이 금의 기운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경금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금이 되겠습니다.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또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되죠. 왜냐? 양은 음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반대로 또한 양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극점에서 둘로 분화된 것이 음과 양이기 때문에 양이 없는 음이 있을 수 없고요, 음이 없는 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자 없는 여자가 없고요, 여자 없는 남자가 존재할 수가 없겠죠. 남녀는 서로 공존하는 관계인 것이지 서로 적대되는 관계가 아니다. 음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서로 공존하는, 공생하는 관계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양금인 경금이 있다라고 하면 음금인 신금이 있다. 똑같은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숙살의 지기를 가지고 있는 것 또한 똑같지만은 내일 공부하게 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다.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금이냐 음금이냐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지게 되고요. 성질이 달라지면 그에 맞게 용도라든가 용신을 조하는 방법 또한 달라지게 된다라고 해서, 자, 양금인 경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상으로 비유를 할 때 뭘로 비유를 하냐면 완철금이라고 해요. 금이라고 해서 강철 같은 개념, 강철 또는 무쇠 같은 개념 또는 원철 같은 개념, 원철 같은 개념이죠. 원철이라고 하는 것은 땅 속에서 금방 캐는 그냥 자연 그대로의 철광석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내일 공부하게 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잘 다듬어진, 잘 연마되어진, 잘 단련되어진 보석과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보석, 주옥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자기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예를 들어서 야생마라고 하면, 자연 것들에 사람을 소리타지 않은 야생마라고 하면 야생금이 아니고 이 신금이라고 하는 조련이 잘 된 준마 정도 또는 적토마 정도 이렇게 비유를 하면 되겠습니다. 야생마는 어떻게 돼요? 잘 길을 들여서 사람이 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준마는 길을 잘 들여놓은 말이기 때문에 잘 깨끗하게 잘 닦아서 사람이 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야생마를 잘 길들여야 되죠. 강철을 갖다가 잘 연마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음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서 뭘 만든다? 물건을 만들어야 된다. 기물을 만들어야지만 경금으로서의 용도 쓰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정화를 경금이 쓸 때는 반드시 간목을 대동해서 써야 된다. 왜냐?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지였던 등촉지와 같기 때문에 반드시 연료가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새를 시뻘겋게 달구기 위해서 불을 지피려고 하면 장작이라든가 석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일간이 자기 스스로 용법이 있으려고 하면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되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선생님, 그럼 병화는 용도가 없으니까, 병화는 정화하고 달라서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는 병화는 없습니다. 단 오로지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것, 금을 단련할 수 있는 것은 정화로서 하는 것이지만, 병화는 어느 때 쓰느냐? 동절에 추울 때, 조후할 때는 경금도 병화를 쓸 수 있다. 이거는 경금을 단련하는 목적이 아니라 뭐다? 차가운 기후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준 거. 쉽게 말하면 옛날에 대장간에서 일을 할때 쇠를 달구는 용도의 불은 따로 만들어 놓고요. 옆에다 몸을 녹이는 군불은 별도로 만들죠. 그래서 쇠를
그 달국 위에서 불을 지핀 것은 정화가 되는 것이고요. 사람이 따뜻해서 몸이 좀 따뜻해야 일을 잘하죠. 능률이 오릅니다. 그거는 병화로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동절, 해자, 축월에는 병화, 정화를 모두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해자, 축월의 경금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신금 같은 경우는 이미 기물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다시 화로서 신금을 단련할 필요는 없고요. 임수로서 도세주옥하게 되면 신금으로서의 광채가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은 정화 간목을 쓰는 것이고 신금은 임수를 취용해서 도세주옥한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월이라고 하는 거 일단 절기 보겠습니다. 절기 소한 과 대한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소한이 되어야지만 이전에 절기였던 자월에서 축월로 넘어오게 된다. 또 해자, 축월은 모두 북방이 되면서 방향은 북쪽 방향이면서 계절로는 겨울이 되죠. 그래서 해월은 초동이라고 하고 초겨울, 그 다음에 자월은 중동이라고 표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축월은 늦겨울이 되죠. 모동이라고도 하고요. 개동이라고도 하고 만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늦을 만자를 써서 동하게 되면, 만동하게 되면 늦겨울이 되는 거예요. 개동은 끝개자죠. 겨울의 끝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 쉽게 말하면 모두 모동, 개동, 만동 다 늦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이 되겠습니다. 또 해자, 축월은 수가 왕한 수왕절이죠. 해자월이 기본적으로 수가 왕하다. 왜냐? 해월은 수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월은 수의 제왕지가 되죠. 그래서 수가 해자월의 왕한데 축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 된다. 그래서 축월은 기본적으로 토가 왕하지만은 해자축, 예를 들어서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은 토왕절이라 하더라도 다시 수가 왕해질 수는 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태어난 일간을 보면 경금일간이죠. 자, 경금이 해월의 경금은 격이 뭐죠? 격이 식신 격이죠. 일간이 원령의 통고를 못하고 설기가 과다합니다. 그리고 경금이 자월이면 그때 금수상관격이라고 그러죠. 자월이면 금수진상관 격이라고 해서 제가 진상관 격이라고 해서 이것도 경금 해월이라든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경금일간으로서 신약사주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는데 축월은 토가 생해주죠. 금을 생해주는 그런 시절이고요. 그 다음에 축 안에는 신금이 암장되어 있죠. 암장. 그래서 경금 자체가 축에 통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월, 자월보다 축월의 경금이 더 세력을 얻었다. 원령에 통근했기 때문에 경금 자체가 축월의 경금이 약하지 않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축월은 금의 묘지가 되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묘지 속으로 들어가서 매우 약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축월의 경금은 물론 포태법으로 묘지라 하더라도 기가 완전히 끊긴 게 아닙니다. 해월, 자월 같은 경우는 수가왕에서 약간 경금의 기운을 갖다 설기하지만은 축월은 통근할 수 있고 경금이 토의 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자, 축월의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해자월보다는 경금은 축월에 오히려 신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축월은 동절이기 때문에 축토가 바로 동토가 되죠. 동토, 땅에 얹다라고 하는 뜻이고, 언 땅은 금을 생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해동해야지만 토를 갖다가 녹여줘야지만 토가 금을 생할 수 있는데, 만약 해동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토생금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해 두시고요. 반드시 축월에, 해자 축월에는 그래서 화를 얻은 자와 화를 얻지 못한 자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을 단련할 때는 정화로서 단련하는 것인데, 축월에, 해월에, 자월에 병화를 쓸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죠. 동절에 조후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지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로 쓰지는 않는다라고 해서 병화가 없게 되면 금이 따뜻해지고 땅이 녹게 되는 것이니 토가 금을 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연후에 정화를 별도로 써야 되는 것이죠. 병화는 조후의 용도로 쓰는 것이고 정화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로 쓴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떤 분들 관살훈잡이다, 그래서 매우 좋은 격이 아니다, 흉격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관살훈잡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고요. 관살훈잡이 됐을 때 오히려 사주가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좀 폭넓은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 축월의 경금은 정화만 있어서는 추워서 큰 공력을 발휘할 수가 없거든요.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주고 정화로서 단련해 주어야지만 병정화의 공력이 모두 나한테 있을 수가 있는데, 이때 축월의 병화정화를 쓸 때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목생화하여 화를 생겨주지 못한다고 하면 저 화가 약하기 때문에 조의 힘도 미약할 것이고 정화의 힘도 미약하게 되죠. 뭐 지지로 인사후 등에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했지만, 일단 정리를 하면 축월의 간목은 병화로서 조후하고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되, 목이 있어서, 특히 간목이 있어서 병정화를 생조해 주는 구조를 얻어야지만 축월의 경금이 중화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경금 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되겠고요. 월지는 축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됩니다. 양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월지에 있는 축토가 일간인 경금을 생해지죠. 생아자라고 하면 나를 생해준다고 해서 생아자라고 하고요. 생아자 육신으로 인성이 되겠습니다. 인성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인성은 정인과 편인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 또는 음대 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인이라고 하고요.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 양 또는 음대 음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편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은 양대 음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죠. 그러면 이거는 정인격이 된다. 정인격.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월령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월령에 있는 축토 안에는 지장간이 개수, 그 다음에 신금,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신금이 투출되어 있다고 해서 겁재격으로 보진 않습니다. 신금이 투출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인수격으로 정인격으로 보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개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개수를 격을 잡아서 상관격으로 바뀔 수 있다 정도는 이해해 두시는데, 오늘 같은 경우가 바로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죠. 그러면 오늘 격은 뭐가 된다? 그렇죠. 상관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상관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좋을 것이다, 나쁠 것이다, 좋지 못하다. 왜냐? 축월에는 춥기 때문에 용신이 뭐가 된다? 용신이 화가 용신이 되는 것인데, 수가 투출하게 되면 기운은 더 떨어지게 되고요. 만약에 천간에서 병정화를 보게 되면 수가 화를 꺼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수가 투출하는 것 좋지 못하고, 임수 투출하는 것 또한 좋지 못하죠. 왜냐? 임계수가 동절에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많아지는 걸로도 볼 수 있지만, 뭐가 떨어진다? 기운이 크게 하강하고요. 화가 용신일 때 수가 투출하는 것은 용신을 수가 극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었죠. 천간의 간목 같은 것이 지지인목이고, 인중병화가 있기 때문에 미흡하게나마 뭘 할 수 있다? 조후할 수 있다 가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일지에는 오화는 천간의 정화와 같죠. 경호일조 꼼꼼하고 세심하고, 그 다음에 반듯반듯한 성격의 정화로서, 오중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고, 인중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주해주는 구조는 갖추었다. 천간으로 투출되지 않았다 뿐이지, 문제는 뭐가 된다? 임계수가 투출해서 화를 갖다가 억제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용신은 화가 되는 것이고, 희신은 목이 되는 것이다. 목화가 용신, 희신인 것이니, 만약에 이름을 지을 때 다른 건 몰라도 그렇죠. 자원 오행으로는 뭐가 필요하다? 성을 제외하고 두 번째 글자, 세 번째 글자에는 목화를 넣거나 수를 제거하는 그런 용도로 쓸 때는 화토를 넣어도 크게 문제될 건 아닌데, 가장 좋은 것은 목화를 넣는 것이 사주에서 용신, 희신에 맞는 자원행으로는 목화를 넣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임계수가 투출된 건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고요. 생시에서 또 화를 좀 더 보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경금 자체가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은 축토, 물론 월령이긴 하지만 축토 하나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뜻은 일간이 그래도 세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시에서 일간이 뿌리를 얻을 수 있는 금을 얻는 것도 제가 봤을 땐 좀 바람직하다. 금을 얻게 되면은
일간 자체가 뿌리를 얻을 수 있지만 금은 다시 뭐 수를 생해주는 조금 안 좋은 역할을 하겠지만, 만약에 일간 자체가 뿌리를 얻는다라고 하면 운이 목화운으로 가면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틀을 얻기 때문에 생시에서는 목화라든가 또는 금을 얻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병자시. 자, 이 사주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용신은 화가 되는 것이고요. 이 오화로서, 오중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고, 인중병화로서 조우한다고 했는데, 병화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 병화로서 조우하는 것이고, 이 오화로서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오화의 쓰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자수를 얻게 되면 일시지로 뭐가 되죠? 좌우 충이 돼서 이건 매우 좋지 못하다. 병화를 얻어 조우하는 것은 뭐 나쁘지 않겠으나, 좌우충에서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오화를 꺼버리는 것은 이거는 좋지 못한 국세가 되는 것이고, 정축시가 되면 그래도 이건 추고형이라고 하더라도 오화를 꺼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경금 자체가 축 하나에만 뿌리를 두는 것보다는 시서 축 하나를 더 얻어서 이렇게 두 군데 뿌리를 두면은 일간이 좀 더 세력을 얻을 수가 있죠. 정화가 오중 정화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어서 경금을 단련하는 구조, 인중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주해주는 구조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역시나 임수 개수가 천간에 투출해서 화를 갖다가 이렇게 극하려고 하는 것, 특히나 얘는 상관이고 얘는 정관이기 때문에 상관 경관의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지만, 뭐 대운에서 뭐 수를 제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병자시보다는 정축시가 조금 더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무인시가 되면 좋은 점은 뭐냐면 인후화국하죠. 화가 좀 살아나는 점 나쁘지 않고,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수를 제해주는 역할, 요거까지는 나쁘지 않지만은, 자, 추월의 경금이 세력을 얻었다 하더라도 추월의 경금은 그렇게 크지 않죠.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뭐가 될 수 있냐면 자칫 토다 매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를 제해주는 이로움보다는 경금이 매금되는 해로움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권장하고 싶지는 않고요. 차라리 기묘일주가 되게 되면은, 이 기토는 임수는 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개수 정도는 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용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썩 좋은 그런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신사시가 되게 되면 얘는 천간에 정화가 같고요. 얘는 천간에 병화가 같습니다. 사중병화로서 조우할 수 있죠. 한 가지 또 여러분, 자, 사는 금의 장생처이기 때문에 경금이 사에도 통근할 수는 있다지만은, 만약에 신사지를 얻었을 때, 만약에 이 사주가 화운 갔을 때는 썩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사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명으로 갔을 때,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신사시가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지만은, 남자로 태어났을 때 신사시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이모시 같은 경우 오화를 다시 봤다 하더라도 또 다시 수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나래비 쓴다 그러죠. 이렇게 3개씩이나 있게 되면 썩 좋은 것은 아니다. 저는 반대. 갑신신은 이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축의 통근에서 조금 약했던 것이 신을 통근하게 되면 경금의 세력을 크게 얻죠. 오중정화 통로서 경금을 단련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인중병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수 임수가 좀 문제가 수 있었는데 간목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 임계수는 목을 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화가 운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병진 정사 화운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수가 화를 극하지 않고 목을 생하기 때문에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생시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정축시나 갑신시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갑신시도 나쁘진 않다. 하지만 대운에서 갑신시는 뭐 어디로 가야 된다? 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여자 같은 경우 갑신시면은 금순이기 때문에 조금, 여자 같은 경우는 조금은 좀 좋지 않은데, 남자 같은 경우 갑신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